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이제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교육평가 전문기관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D-50 학습 계획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집중하려는 과목은 탐구 과목으로 36.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탐구에 승부를 걸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판까지 하다 보면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과목들이 이제 탐구에 막 집중이 될 텐데요. 탐구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국영수를 놓치면은 국영수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균형 있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혁 선생님께서는 국어 선생님이시죠.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난이도가 높아서 수험생들이 고민이 많은데요. 수능 국어 영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 국어 영역은 총 5개 영역으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 있습니다. 그중 난이도가 높았던 분야는 문법과 독서인데요. 문법은 한 개의 문제 단위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정답을 맞췄냐 못 맞췄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그 이론이 뭔지 지식이 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독서는 문학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학은 그 작품이 또 등장을 해서 연계 교재가 70%가 연계가 된다면 독서는 주제별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중에 특히 약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좀 초점을 두시고 주제별 공부를 할 것을 좀 권하고 싶고요. 통합재시문 5문제, 6문짜리 재시문이 이제 올해 들어서 출제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또 기본적인 영역별로 좀 나눠서 또 그 안에서도 또 갈래를 나눠가지고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안성환 선생님, 좀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그런데 고3담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애들 수면 관리,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만 자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학생들이 주로 자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뭔가 무리한 페이스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수업 시간에 계속 졸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루는 자습 시간에 뭐를 줬냐면 달력을 줬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이 실제적으로 내가 인강 듣는 거 빼고 수업 듣는 거 다 빼고 내가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적어봐라. 일주일 단위로 해서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100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뭐 한 20회차 정도 풀게 되면 끝난다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수업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네. 50일 동안 자다 보면 수능 시간에도 잡니다. 네, 그래서 꼭 오늘 들어가서 했던 얘기가 그만 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니까 그 시간대 좀 관리를 해야겠네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1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67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아나운서, 뛰어난 글쓰기 능력, 미디어 학부 어학 희망입니다.
희망대학은 숙명여대 일본학과 숙명인재전형과 논술전형,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인재전형과 논술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아나운서를 꿈꾼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남다르게 가네요. 이번에 선배들이 수시 접수를 하는 것을 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지금 선배들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원서도 넣고 자기소개서도 작성을 하는데 네. 이제 성적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릴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고 있겠지라는 좀 불안한 생각도 들고요. 네. 좀 싱숭생숭하네요. 네, 열심히 해서 꼭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상담은 김명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 김명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그 교과 성적은 3등급 초반이고 그 수능 성적은 2등급 중반을 보이면서 수시와 정시 중 뭘 써야 될지가 일단 고민인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수시 전형 내에서도 어떤 전형을 써야 될지가 좀 고민인 학생입니다. 이 고민을 따라가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김명혁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40, 정시 경쟁력은 6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요즘엔 대체로 이제 수시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네. 학생은 이제 반대로 정시 경쟁률이 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김명혁 선생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숙명여대 대학 입학처에 대학 입학처에 가보면 지금 충원 현황만을 공개하고 있고 그 성적상의 공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학 전문 교사를 대상으로 2015 수시 결과를 공개한 자료가 있어 이 자료를 기준으로 수시 합격 가능성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국수영사 전과목을 반영하는데 2학년 1학기까지 우리 학생의 성적은 3.19 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희망한 1번 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 최종 등록자 평균 교과 성적이 2015년 기준으로 3.15 등급으로 학생이 이제 0.04 등급 정도가 부정했고 미디어 학부는 최종 등록자 평균 교과 성적이 2.03으로 1.16 등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논술 전형 입시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학과 논술 전형 최종 등록자 평균 교과 성적은 3.48로 우리 학생 그 성적 0.29 등급 여유 있는 상황이었고요. 미디어 학부는 최종 등록자 성적이 3.39로 0.20 등급 여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교과 부분과 또 정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그 수상 경력에 미흡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교과 관련 수상이 없었습니다. 영어 교과 성적이 3.79 등급으로 본인의 2학년 1학기 평균 교과 성적인 3.19 등급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 동아리 활동의 관련성이 부족한 동아리만 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합격에는 다소 부족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네. 2018 숙명여대 정시 전형으로 나군에서만 수능 100으로 모집을 하는데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한 우리 학생의 숙명여대 비율 적용 100분위 성적이 348점이었습니다. 전년도 정시 배치점으로 그 가능성을 진단하면 미디어 학부는 363점으로 15점 부족, 1번 학과는 352점으로 4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번 학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로서는 정시가 수시보다 좀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떻게 순서가 될까요? 예, 1순위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전형을 잡아봤는데요. 숙명여대 경우 100분위 기준 나군 미디어 학부의 배치점은 363, 1번 학과 배치점은 352점으로 이제 11점의 격차가 있습니다. 두 학과 간 사이에. 현재 미디어 학부는 합격이 어렵지만 1번 학과 가능성이 있으니 9월 기준 취약 과목인 수능 국어, 수학, 영역 보완을 통해 2등급 100분위 9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유리한 전형에 해당합니다. 이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잡아봤는데 체계적으로 교과 요소와 비교과 요소를 보완한다면 두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전형입니다. 단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과의 조정, 그러니까 미디어 학부보다는 어학 계열 쪽으로 1번 학과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우리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언론 미디어 그 분야보다 1번 학과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언어 쪽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본 학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언론 미디어 관련보다는 2학년 시기부터 특정 어학개혁, 즉 일본어 학과로 이제 집중하고 이를 학생부 6번 진로 희망 사항과 7번 창체 중 진로 활동에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나머지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을 보완한다면 이 전형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1교시 후반부에 학생부 분석, 비교과 예보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순위는 논술 전형을 잡아봤는데 예. 실제 논술 시험을 통해 학생의 논술 실력을 진단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한데 예.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숙명여대 2017 고교 모의 논술을 통해 보면 공통 문제 한 문항에 계열별 문항 한 문제 총 두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제시문과 도표의 요약, 분석, 한 제시문의 관점을 기준으로 다른 한 제시문의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논술을 지금 상황에서 별도로 준비하기보다는 수능 국어 영역 점수를 올리는 동시에 논술 준비까지 가능한 공부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를 들어 단락별 요약 15자 이내와 예. 70자 이내의 요약문을 써보는 그 국어 독서 영역 공부를 병행하시는 게 좀 좋고요. 이유는 논술은 100명 중 3, 4명 정도만이 합격하는 사례이고 다른 전형에 비해 추가 모집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일단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수시를 지원한다면 과를 좀 일본어 학과로 조정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3등급, 수학 나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2등급, 동아시아 2등급, 국수탄 평균 2.67등급이고 100분위 점수합은 265점 정도였습니다. 지난 6월과 9월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2에서 3등급으로 하락, 수학 나영은 3등급 유지,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탐구는 두 과목을 모두 바꿔서 3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수탐 전체 등급은 2.67등급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를 실시하는데 수시와 정시에 반영 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숙명여대의 경우 수시에서는 영어를 수능 최저 기준으로 포함해서 3개 등급합 6으로 처리하지만 정시의 경우는 등급별 환산 점수로 처리합니다. 즉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그 점을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자, 우리 학생의 1, 2학년 1학기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면 국어 2.71등급, 사회 3.06, 수학 3.23, 영어 3.79, 평균 3.19 등급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자, 학생의 주요 교과별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2에서 3등급으로 하락, 수학 4에서 2등급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영어는 4에서 3.5등급으로 소폭 향상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국수 영사를 기준으로 한 학생부 추이는 1학년 1학기 3.39등급, 1학년 2학기 3.44등급, 2학년 1학기 2.83등급이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2.5등급 이하, 3학년 1학기에 2등급 내외의 성적을 받는 것이 좀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 언론 미디어보다는 어학 계열로 그 방향을 설정할 경우 국어, 영어 성적만을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과목에 대한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학과로 진학할 경우 제2외국어 일본어를 반영함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그 영어 성적이 지금 보니까 조금 부족한데 우리 안성환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번 딱 멋지게 조언 한번 해주시죠. 멋진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 학생의 성적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교과 성적이 수능에 비해서 그닥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교과하고 수능을 별개로 생각해서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3학년에 올라와서 EBS라는 아주 특별한 괴물을 만나다 보면 이게 영어도 아닌 국어와 매우 밀접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해서 풀 수 없을 정도의 그 데미지를 받는 그런 그 교과 성적을 가졌을 경우에는 EBS를 중심으로 연계율이 높아진 영어 문제에서 상당히 곤욕을 좀 치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학생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답을 이런 친구들은 되게 감으로 잘 찾거든요. 객관식일 경우에. 하지만은 내가 찾은 정답이 왜 정답이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성적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명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독서활동이고 비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예, 아직 2학년 학생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비교과 활동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네, 비교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봉사활동은 맑음인데 이유는 한 1년에 걸쳐서 7회 동안 도서관에서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이제 어학계열로 진행할 경우 전공과도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에 해당 내용도 좀 좋은 평가들이 있어서 맑음으로 평가했고요.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은 그룹으로 평가한 이유는 수상경력의 경우 1학년 총 4건, 그다음에 2학년 총 2건인데 글쓰기 관련과 독서 관련이 있고 교과 관련 성적이 좀 없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룹을 다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독서활동의 경우는 1학년 1학기 4권, 2학기 6권, 2학년 1학기 4권인데 중요한 건 전공 관련 서적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다소 이제 많이 모자라는 영역이라고 평가했는데 자율활동의 경우는 1학년 때 글짓기 관련 주제가 뭔지가 적혀 있고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자율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사회적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없었고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지리독서 토론반, 오늘은 발명환이라는 동아리를 했는데 전공과 무관한 동아리들을 좀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로활동은 학교나 학급이 한 활동만 적혀있고 개인적인 기록이 없어서 좀 다소 모자라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1지망은 숙명여대 일본학과, 2지망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 숙명여대 일본학과, 숙명인재, 인문계열의 경우는 미래리대 전형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일본학과. 아까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냐면 교과 성적과의 격차가 적었고 그다음에 네. 이 학생이 모든 성적 중에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과목이 일본어였어요. 그리고 일본어의 세특이 좀 대학 평가로 진입했을 때 좀 유의미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글자들이 군데군데 단어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좀 잡아봤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숙명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자 그럼 우리 숙명여대의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11명이고요. 2년간의 경쟁 2017년엔 11.67대 1, 2016년 10.57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로 서류배, 2단계 1단계 40에 면접 60이었습니다. 서류 평가는 2017 기준으로 2018년 계획안엔 내용이 없었고요. 2017을 모집용을 기준으로 추적해보면 요구서는 학생부와 자소서였고요.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 세특, 비교과를 모두 활용하고 학업 수행 능력, 리더십과 팔로우십, 정량 적합성으로 전공 적합성, 인성을 학생부 자소서 기반으로 정성평가합니다. 면접평가의 경우 개별 면접인데 10에서 15분간 평가위원 2인이 전공 적합성,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인성을 정성평가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었고요. 2016학년도 입시 결과,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건 좀 다른 결과입니다. 앞에서는 2015 대학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2016 입시 결과로 보면 수시 최종 등록 상위 80%의 성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열이 이제 평균 2.42 등급이고 문헌정보학과 1.96에서 독일 언어문학과 3.21 등급까지가 이제 포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도 한 2.5에서 2.7 사이의 성적을 받는 게 합격자의 평균점에 도달하는 어떤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면접 비율이 비슷한 수준의 타 대학보다 면접 비율이 높습니다. 1단계 통과 시 면접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는데 학생의 군데군데의 세특과 학생부 요소 중에 발표, 토론, 그다음에 분석력이 좋다, 면접 능력,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이에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이 면접 능력 갖추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이시면 되고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최종 2.7등급 이상의 교과 성적을 달성하시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좀 계산해봤더니 2등급 이내의 성적 그쪽으로 가야 이제 이 2.7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내신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예, 이번에 좀 안성환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지금 숙명여대가 2단계 면접에서 다른 학교들은 한 면접이 30%인데 이 학교는 60%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면접이 높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 어떻게 우리 학생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면접을 잘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학생인데요. 예. 네. 일단은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김 선생님께서 분석해줬을 때 가장 약점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은 있지만
본인이 했던 내용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2학년이었을 때 그 행동이 있었던, 즉 그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그 비교과가 있었던 내용 가운데 좀 더 1인칭 시점, 그 기준으로 좀 무언가 일화라든가 아니면 이야기거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10 내지 15분 정도의 서류 기반 면접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이거 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불과 한 10초, 20초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10분 동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자기가 했었던 그 비교과의 내용을 좀 더 육하원 측에 의해서 좀 더 자기의 1인칭 시점으로 기술을 좀 해놓고 그걸 좀 쌓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김명혁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 1호 일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 7명, 2017 경쟁률 11대 1, 16, 10.8대 1, 전형 문법은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2단계 1단계 60에 면접 40입니다.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전국 단위의 입시 수합자를 기준으로 인문계 전체가 3.1등급 정도의 성적이었고요. 서울 단위 1호 일문학과는 2.6에서 3.3등급까지 합격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왜 추천했냐면 비교과 요소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남은 기간 이제 제가 요소별로 보완점을 알려드려서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합격을 기대할 만했고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서울여대 그 이상의 대학도 이제 도전할 수 있다는 건 마지막으로 덧붙여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으로 앞서 정시를 꼽아주셨었는데 정시로는 어떤 대학이 적합할까요? 예, 정시로는 그 정시 가군의 성신여대 1호 일문학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이고 16년 경쟁률 11.67대 1, 15년 경쟁률 4.21대 1이고 전형 방법은 학생부 없이 수능 100입니다. 2016학년도 입시 결과를 따지면 국수영탄 100분위 합으로 343 정도였고요. 내신 수능 성적이 향상돼 있어서 현재 수준으로 이제 조금 상향 지원에 해당하는 걸 추천을 했고요. 국어 30, 영어 30, 수학 20, 사탐 20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정도 수준 학생들이 수능 정시를 준비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들려드린 것처럼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즉 국어, 영어를 합쳐 60이고 수학 탐구를 합쳐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국어, 영어의 공부 비중을 좀 늘리셔야 정시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도 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네. 예.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제 궁금한 거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명혁 선생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생부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학생을 위한 학생부 로드맵을 좀 짜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을 위한 학생부 로드맵 화면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인데요. 국어는 목표 등급을 2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1.5등급, 사회는 2등급 정도인데 여기 덧붙여 이제 일본어학과를 할 경우 일본어학과는 1등급을 유지하기를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다음 비교과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수상 실적의 경우는 국어, 영어, 일본어 경시대 학기말 성적 우수상 이런 교과 관련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요. 전공 적합상을 드러낼 수 있는 논문 대회나 동아리상을 좀 추가하길 권합니다. 자유로 활동으로는 리더십이나 사회적 인성, 아까 말했던 리더십, 팔로우십 이런 말들이 등장했었는데 그런 건 사회적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 1회 이상의 임원 활동을 좀 해서 적극성, 능동성, 협동 정신, 리더십 등의 사회적 인성을 표현한 글자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일본어학과로 그 학생부 종합전의 경우 계속과를 바꿀 경우 오히려 그 합격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일본어학과로 좀 어학계열 중 특정 학과를 정하시고요. 일본어 관련 자율 동아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를 좀 탐구하고 연구하는 정식 동아리 2가지 조합을 하길 권합니다. 봉사활동은 고정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관련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서 그 창체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데 1학년 때가 그렇게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했음에도 공란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2학년 때는 좀 이걸 좀 잘 어필하셔서 학생부에 기록 내용이 나오면 좋겠고요. 진로 활동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밖에 없는데 담임교사와의 진로 상담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교사의 진로 상담 때 자기가 전공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좀 잘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활동으로는 1호 일문학 세부 전공 결정 시 필요한 일본어 특징을 비교한 설명한 책, 일본어 문학의 특징을 설명한 책, 일본의 사회 문화적 특징을 설명한
책, 그다음에 1화 1문의 기초를 마련해 줄 책 같은 걸 좀 분야별로 갖춰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제가 지금까지 되게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다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의미 있었고요.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아직 2학년이니까 지금부터 방향 잘 잡아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